네, 제가 이 소개를 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의 눈빛을 봤거든요. 저 아까 영상 나올 때부터 눈빛이 집중되고 초롱초롱 빛나는 걸 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행보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12월 결과 발표할 때는 더 멋지게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캐롤라인 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T뉴스 발행인인 김종주 교수님을 모시고 기자 교육을 받을 건데요. 오늘 들려주실 강연은 원래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해야 되는 교육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오늘 단 30분으로 축약해서 들려주실 건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종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캐롤라인 대학교 김종주 교수입니다. 지금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졸지 않으면 집중인데 어느 걸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기자 교육을 하는데 전국에서 한 15년 정도 기자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자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의 과정을 기자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들께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쓸 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하신 부분은 저하고 이렇게 SNS라든지 메일을 통해서 같이 배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한 단어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학생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았던, 특히 성인일수록 배울 기회가 없었던 교육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자녀분들하고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교육이라서 기사를 쓰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자로서의 기초 소양을 먼저 갖추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한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 자체가 과거에는 교육 범위 내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속인다는 목적은 없었지만 국민들의 그 생각을 좀 좌지우지해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 역사에서는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선진국들은 1930년도 때부터 국민들이 나라의 그 국가의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을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공교육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짜 뉴스를 통한 양극화라든지 어떤 사상의 또는 분할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내가 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보나 어떤 뉴스를 바르게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바른 뉴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능력까지를 키워나가면 앞으로 글로벌한 인재로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떤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한 줄의 그 기사가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앞서 잠깐 소개되었던 저기 외국에 있는 그 아까 어디 여성이었죠? 여성 부분의 어떤 그 기사 내용들도 그냥 단순히 글을 잘 쓴다는 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사는 팩트 위주의 글을 쓰되 팩트 위주의 글을 쓰되 거기에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누군가는 다 확인을 한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쓸 때 미디어 리터러시에 입각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국민 언론 주권 회복 운동이라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언론 주권이 회복되어진다고 저는 믿고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기자로서, 국민 기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직접 취재를 하고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언론 주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국민 언론 주권 회복 운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국제도시 제주에서 여러분들 또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여러분들 앞에서 교육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연이라는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처음 본 사람들도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고 가장 진정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 과학자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과 기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저와의 만남,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과의 만남은 기적과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서울시 시민기자단으로 활동하고 각 구청 기자단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중학교 중학생들도 이렇게 기자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기사를 쓰고 해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UNW에서 제공하는 세계문화경제신문이라는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사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세계문화신문의 문화경제신문의 인터넷 신문이고요. 자, 기자는 무엇인가? 기자의 기본 소양,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언론신문의 이해, 가짜뉴스의 피해, 그리고 기자의 기사 작성의 사례를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학생이죠. 네, 너무 이렇게 성숙해서. 네. 자,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큰 소리로. 기자란 국민의 삶 속에서 존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것.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소리가 너무 중저음이 돼가지고 조금 고음인. 네. 자. 기자란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자, 강의할 때 제가 가장 좀 강조하는 부분은 박수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박수는 내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할 때 박수를 엄청 크게 쳐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표할 때 다른 사람도 박수를 크게 치거든요. 자, NG 났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기자란 국민의 삶 속에서 존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 네, 그렇죠. 이게 NG가 안 나는 겁니다. 자, 앞으로 NG 나지 않도록 누군가 발표를 하면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박수를 쳐주시고 제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 마이크가 가면 바로바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란 바로 국민 삶 속에서 존재하며 국민의 알 권리,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국민의 삶 속에서 존재하며 국민의 알 권리, 이게 핵심 키워드고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 그럼 우리가 취재하는 방법과 기사를 쓰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툴이고 스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 속에서 존재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위치, 나의 존재를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우리 제주 바다, 사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를 떠도는
이 부초 그리고 난파선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이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예, 보이네요. 네, 됐네요. 네. 자,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제3의 권력, 제1, 2, 3 권력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면, 네네, 큰 소리.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정답과 오답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다 정답입니다. 상권 분리? 네, 그렇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executive judicial branch, legislative branch. 예. 자, 일단 박수 쳐주세요. 네. 맞습니다. 상권 분립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권력 중에 대표적인 거죠. 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상권이 분립되어 들어가는데, 언론은 그 이면의 제4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이라고 하면 뭔가를 지배하거나 또는 반대로 또 도와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론이 왜 제4의 권력이라고 하냐면, 지금 가장 빨리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 정보라는 부분. AI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는 공부를 3년, 5년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단 3개월이면 정보는 폐기되고, 또한 단 3일이면 그 시대의 지식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도태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가 얼마만큼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기회에 하지만, 자, 이렇게 미래가 빅데이터와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정보의 가치는 아주 강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보의 홍수라는 시대에 살면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육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분야가 바로 이 뉴스나 정보를 분석하는 툴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이켜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은 여기 계시는 우리 석사, 박사 과정에 다 있어도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는 어떤 기준 그리고 툴을 학교 공교육상에서 배웠던 기억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큰 한국을 넘어서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갈 때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잃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해도 이 앞으로 정보가 권력이 되는 이 사회에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또는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서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시대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또는 교수가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 예전에는 20년 전만, 15년 전만 해도 네이버에게 물어봐라고 했지만 지금은 구글이나 유튜브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우리는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다른 정보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쯤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뭔가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 그러면 어디에 찾아봐요? 네? 구글, 그렇죠. 구글링을 하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는 지식을 전달을 하는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며 여러분들의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육자이지 뭔가 지식을 가르쳐서 평가하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 사회, 빅데이터 사회가 도래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의 비판적 분석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내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지구본이 나왔어요. 지구본이. 이런 교육이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창의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나아갈 때 지금 제주에 있지만 저도 제주보다 더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에서 태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해서 육지로 갔고 육지에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지금 현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외국 대학교에 교수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한 원격 대학교를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존재감, 여러분들의 정체성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생각나는데. 네, 박수. 자, 다시 NG. 나는 누구인가? 개발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앞쪽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신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내가 리액션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계신데, 성공자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많은 리액션, 큰 리액션을 해줬던 분들은 바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다? 리액션이 큰 사람들. 자, 나는 누구인가? 저는 개발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 갑자기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갔어요. 네, 성공 게이지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누군가 발표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저 말이 맞나 틀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내가 박수를 치면 나만 박수를 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일단은 틀렸던 맞던 많은 리액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일단 상대에게 기운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리액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각각 한 명 한 명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사는가? 나는 어디에? 자, 나는 어디에 사는가? 지금 뭔가 지금 제가 점을 찍어놨죠, 그죠? 지금 나는 어디에 사는가?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갑자기 제주도가 나타났어요. 제주도. 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의 꿈은 무엇인가? 자, 나의 꿈은 무엇인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의사요. 의사. NG. 여러분도 오늘 NG를 한 20번만 하면은 완전히 성공 확률이 거의 90%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의사요. 자, 우리 친구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박수가 이게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알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불어넣어주면 이 친구는 세계적인 의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네. 자, 나의 꿈은 무엇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인간은, 모든 사람은 목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금전적으로 행복하고 신체 건강상으로 행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자,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외국 학교나 외국 대학이나 외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점을 찾으셔야 돼요. 회피는 절대 안 됩니다. 현실은 회피한다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점을 찾았을 때 바로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왜 지금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냐면 기자는 국민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국민 삶 속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대답할 수 없다면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역지사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환경, 그러한 배경을 생각을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자는 바로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트레이닝 방법은 뒤집어 보고 되돌려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주 머리가 좋으시니까 한번 뒤집어 보고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돌려 보겠습니다. 자, 나는 행복한가? 박수. 자, 여기가 지금 어디죠? 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무수천 5-5. 네, 5-5.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을 찾아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 지금의 꿈은 그냥 잘 살고 싶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줄수록 이 친구는 잘 살아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요? 네, 박수. 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박수. 네. 네, 우리 친구는 예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예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나는 어디에 사는가? 네, 박수 쳐주셔야 돼요.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는 어디에 사는가? 자, 우리 친구는 앞으로 어른이 되면서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한국이요? 한국. 네, 아름다운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NG 나와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네, 박수. 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무슨 교육이냐면 지금 현재 일단 발표를 잘 하셨죠, 그죠? 다들 발표를 잘 하시고 순간적으로 마이크를 갖다 대면 긴장을 하고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마이크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자가 되려고 하면 취재 현장이라든지 어디에 갔든지 인터뷰나 리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으면 상대방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취재를 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봤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감, 지금 현재 이게 뭐죠? 네, 여러분들 어디에 있나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디 있나요? 네? 제주. 네. 자, 여러분은 이거를 보면서 이 지구를 보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요. 아시아. 네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지구를 보면서 나는 나의 위치가 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뭔가 이게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이 친구 마음속에 있어요. 브라보. 네, 브라보. 네. 아, 정말. 대박. 네, 대박이에요. 야. 친구의 마음속에 있다. 내가 이제 15년 기자 교육하면서 이렇게 멋진 대답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주 박수 한번 주세요. 우정이 영원하길.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가치관,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여지는 지구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우주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언제 어디서나 우주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자의 기본 소양 교육 넘어가겠습니다. 기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기자가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됨에도 마음은 따뜻한 긍정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이 내 기사를 통해서 지역 사회나 국가나 지구가 우리가 유네스코 관련 우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은 따뜻한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아주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가지지만 나의 마음은 따뜻한 긍정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예, 큰 소리로. 고마웠습니다. 네.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큰 소리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에너지를 제가 선물해드리고 여러분들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갖춰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뭘까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기 위해서 자, 뭘 갖추면 될까요? 마음. 야, 마음. 네, 아주 좋습니다. 정말 우리 이 학생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Dream is now here. 예, 자, 쭉 가겠습니다. Dream is now here. 예, 좋습니다. Dream is now here. Dream is now here. Dream is now here. 네, 지금 앞줄은 시각이 동일한 것 같아요. Dream is now here. Dream is now here. 네, 네, 정말, 잠깐, 네, Dream is now here. 네.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 here. 예. 여기까지 학생이죠? 네, 좋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물어봐요. Dream is now here. 예, Dream is now here. 예, 여기까지. 네네. 자, 부모님을 잃은 두 형제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만나서 잃었는데 두 형제가 걸어가다가 간판이 저기 보였습니다. 그런데 큰 형은 저 간판을 딱 보면서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말 안 듣는 동생까지 곁에 있으니까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나에게 정말 꿈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줬겠어요? Dream is nowhere. 네, 맞습니다. 자, 나에게 형은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그래도 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을 구석이 있어. 형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읽었더니 어떻게 보였다? Dream is now here.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동생의 눈에는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의 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긍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긍정의 힘은 어떻게 변하느냐?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플라시보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까 이쪽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게 살게 되려면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은 please help me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노숙자가 됐지만 이렇게 동생은 공부를 해서 자기 어떤 전문가가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넓은 곳을 가시더라도 긍정의 힘을 믿고 앞으로 기사를 쓰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바라보시고 이 긍정적인 부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그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기사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 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혹시 아시는 분? 이 한자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한자는 어려워요. 한자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왜 제가 이걸 뽑았냐면 정말 어렵게 생겼죠. 많이 쌓여서. 그렇지만은 기자의 소양 교육 중에 두 번째 제가 뽑으라면 이 한자를 뽑습니다. 이 한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자. 들을 청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게 듣는 거죠. 그렇죠.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기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취재원을 만나서 취재를 하게 되면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을 해놓고 딴 데를 본다든지 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의 말만 취재하러 갔는데 기자가 나의 말만 계속 해버리면 좋은 정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들을 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자 하면은 들을 청자 뭔가 모르게 어려운 한자가 생각나는 건데 이걸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해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 알고 있는 그 한자의 부수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천덕심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것이 마음을 얻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듣는다는 것은 결국 경청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자 아시죠? 기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그 다음에 왕왕자, 그 다음에 열십자, 이 눈목자를 눕혔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자, 마음심자. 자, 여기에서 모르는 한자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기자로서의 기본 소양은 자, 왕이 말할 때 기자에서 기둥이 길게 뻗었습니다. 길을 쫑긋 세우고 왕이 이야기하는 말처럼 길을 쫑긋 세우고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십자 눈목자는 10개의 눈, 완벽한 눈입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짧은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취재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십자와 눈목자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심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기자의 가장 그 근본적인 도리 맨 앞에 설명했던 게 뭐죠? 국민의 알 권리잖아요. 그것을 흐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은 초지일관, 초심에 내가 기자의 초심에 우리가 초심을 가졌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사 취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심 하나의 초지일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시 정리하면 기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들을 청자인데 이 들을 청자를 분석을 하면
왕의 말을 듣듯이 이를 좀 더 세우고 다양한 시각으로 기사나 뉴스 정보를 분석을 하면서 내가 기자로서의 초심을 지켜나간다. 이러한 뜻의 들을 첨자가 여러분들 앞으로 기사를 쓰거나 기자로서 활동할 때 두 번째 소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시간을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에 찾아보면 잘 나온다? 네, 인터넷, 유튜브에 찾아보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디어는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는 SNS를 비롯해서 우리가 4대 매체라고 하면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4대 매체를 했고 그 이후에 만화, 영화 이런 것들도 다 매체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는 산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라디오를 다 보급을 하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전쟁의 정당성과 국민을 모두게 한 곳에 모으게 된 거죠. 그렇게 미디어를 장악하게 되면 국민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자, 리터러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영어 단어로서 리터러시 들어봤어요? 자, 한국어로 표현합니다. 네, 글, 또, 문화. 네, 문화. 자, 또 우리 아는 글. 네, 자, 리터러시를 우리 한국에서 배울 때는 글이나 문자,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나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 리터러시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전부가 되어버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뉴스나 정보를 비교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기자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바른 뉴스를 생산하는 능력까지도 이 리터러시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뉴스는 이렇게 동서남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는 동서남북의 좋은 정보 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해서 기사를 쓰는 방법을 우리가 일명 뉴스라고 한다. 이 정도 쉽게 설명하시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 기사를 쓰는 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냥 기사는 글로 쓰는 것이다라가 아니라 기사의 가장 그 글의 뼈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 몰라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글로벌한 인재로 또는 외국으로 나갈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저는 오늘 여기 이사장님이 강의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 한 단어만 전달해 드려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을 넓은 지금 이 지구상 어디를 가서 생활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른 뉴스를 보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또는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 미디어에 의해서 당하면은 속수무책이에요. 왜? 나의 사고가 완전히 편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단어만 기억을 해도 정말 큰 소득이다. 요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어떤 거? 아까 아까 거기에서 틀면은 그냥 플레이 누르면 되는데. 네네.
내려가셔가지고 예, 보고. 안 넣나요? 파일 같은 폴더에 넣지 않으면 그런데 나중에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렇구나. 예, 유튜브 인터넷 되죠? 네네.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버튼 유튜브 버튼 되나요? 네네네. 아까 그 제목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이거요? 네네. 네, 보입니다. 이거요? 예. 전체 하면.
어떠셨어요? 이 뉴스를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사자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써야 되고 또는 이 어떤 뉴스나 정보를 바라볼 때 그게 사실인가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NS 특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뭔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올라오는 뉴스들을 내가 퍼나르는 그 행위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약을 뿌리는 거나 아니면 이 살충제 뿌리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자로서 기사를 쓸 때는 내 기사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사인가를 잘 확인을 하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가짜 뉴스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일단은 비판적으로 헤드라인을 보는 거죠. 헤드라인을 보면 대부분 헤드라인이 제목인데 그 제목을 보면 이게 어그로를 끌기 위한 기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주스 URL을 살펴보는데 뭐냐면 기사나 뉴스에는 출처가 항상 명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처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퍼나르거나 포스팅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출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타가 너무 많은 것들 이런 것들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예를 들어서 이 크롭을 했을 때 잘랐을 때 보는 사진과 전체 사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날짜 그 다음에 논거 관련 보도를 보도는 항상 아까 우리 언론사라고 하지만 신문사에서도 전혀 무비판적으로 받아 쓰는 신문사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구글링을 통해서 똑같은 뉴스가 의심스러우면 한번 쭉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뉴스를 썼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 다음에 언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자가 되는 길을 주업은 아니지만 사이드로 기자로서 생활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빼고 기자란 누구신가?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기자 누구 기자입니다 했을 때 기자가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했을 때 기자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패스트라는 소설을 쓴 알베르토 까미는 원래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글을 잘 적다 보니까 이렇게 소설도 쓰게 되는데 기자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까미가 이야기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뒤에부터. 네. 신문 기자란 그날의 역사가 있다. 거의 제 교육이 한 80%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리액션 딱 준비하고 있고 이래서 아주 너무 제가 보람찬데 다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알베르토 까미는 기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 기자란 그날의 역사가 있다. 네, 여러분들이 기자란 무엇일까에 내가 기사를 쓰는데도 나의 그 존재감, 아까 정체성 이야기했죠? 내가 기자라고 하는데 기자가 뭐지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답을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기사들이 뭘 나타내느냐? 만약에 제주도의 전문 분야 중에 내가 어떤 환경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기사를 쓴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주도의 환경의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 전문 기자로서 제주도의 하나의 역사의 히스토리를 적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쓴 기사를 소팅만 하면 제주 환경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분야를 취재하셔도 좋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전문 분야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쓸 때 기자란 알베르토 꼬아미가 그랬지 그날의 역사가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사를 내가 전문적으로 쓰는 분야를 하루에 한 꼭지씩 쓰면 좋고, 바쁘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꼭지씩이라도 쓰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는 이 양날의 칼이죠. 양날의 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쪽 칼은 뭐냐, 한쪽 날은 뭐냐, 사실만을 보도하는 게 한쪽 날이에요. 이 사실만을 보도하는 이 날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자라는 자격증을 받고 나면 사회적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자가 그냥 기자로서 기자증 들고 다니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날은 뭐다? 사실을 내가 취재하고 보도하기 때문에 반대쪽 날이 기자로서의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기자로서 내가 어디 신문사 기자인데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적인 기사를 쓰신다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그냥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수들은 말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들은 연기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이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자, 이럴 때 NG 나오는 게 NG.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뭐다? 박수는 메아리다. 내가 크게 치면 칠수록 다시 더 크게 돌아온다. 자, 맞습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합니다. 절대 기자가 쓰는 기사는 나의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주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은 칼럼이나 기고입니다.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칼럼이나 기고를 통해서 쓰시면 되고, 기사는 기자의 어떤 사견,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사를 쓰지 마시고 그 사실관계, 이슈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떤 틀을 가지고 나중 나오지만 육하 원칙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에는 여러 가지 내포가 되어 있는데 독자들이 나의 기사를 읽고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비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서 때려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때려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자가 쓴 기사를 많은 사람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왜? 나의 생계가 관련되고 나의 이권이 개입이 된다면 반대하는 부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반대를 하면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깊이, 더 법리적으로 따져서 그것이 합법한지 또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서 다시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쓸 때는 비판이 많이 일어나는 기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꼭 3번 정도까지 내가 이 기사를 밀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시고 기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특종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래서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쓸 기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기사의 구조는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머리가 있죠, 머리, 몸통, 팔다리가 있는데, 기사에 보통 보면은, 신문 기사에 보면 맨 앞에 3줄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3줄 정도가, 그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리더문이라고 해요, 리더문. 그 리더문은 뭐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진 기사문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사를 쓸 때 긴 기사를 선호하지 말고 짧은 기사를 쓰도록 하되 리더문을 명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기사는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사의 구조는 리더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리더문은 모든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한 3줄 또는 2줄 정도의 육하 원칙대로 쓰여진
전체 기사의 요약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육하 원칙.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육하 원칙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거 많이 외워가지고 또 시험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육하 원칙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그렇게 외울 것이 아니라 육하 원칙은 이 키플링의 시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더라도 시를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키플링의 시에서 이 육하 원칙이 온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I keep 6 honest serving men. Their names are who and when and where and what and how and why. 1초간의 상의 NG가 나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I keep 6 honest serving men. Their names are who and when and where and what and how and why.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사를 쓸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키플링에 내가 시를 한 편 쓴다 생각하시고 기사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뭐냐면 육가 원칙대로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 취재를 나갈 때 나는 항상 6명의 정직한 하인들을 데리고 현장 취재를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들의 이름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라네처럼 여기에 맞춰서 그 현장에 있는 이슈라든지 상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1, 2, 3, 4, 5, 6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면 기사는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서문처럼 기사를 쓰면 내가 무슨 단어를 써야 되지 고민하게 되지만 이렇게 6명의 하인을 줄을 세워놓고 글을 쓰게 되면 아주 쉽게 씁니다. 누가는 그 행사가 만약에 오늘 UNW에서 하면은 UNW 위원회 또는 UNW의 이사장 회장님이 누가가 되겠죠. 행사 주체가 될 거고 언제는 오늘 5월 20 며칠인가요? 27일? 네, 27일 뭐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시간이 들어갈 거고 어디 있어? 여기 오페라인 제주 들어갈 거고 무엇을 우리 UNW 발대식을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신 내빈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쭉쭉 내용들 정리를 하면 어떻게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왜라는 거예요. 이 행사를 왜 하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주최 측에 물어보면 됩니다. 왜 하느냐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사를 간단하게 리더문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주관했던 이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찾아뵙고 이 행사의 그 지지, 목적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면 항상 모든 행사에는 행사 주관자들은 인터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항상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나 어떤 단체는 모든 언론사, 방송사에 뿌릴 보도자료라는 것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이 인터뷰를 마지막에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기사가 한층 신뢰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청년 기자로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전문 분야를 하나씩 정하셔야 돼요. 전문 분야 하나 정하시고 우리 아까 UNW에서 기사를 쓸 때 전문 분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지자체나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리라이팅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사 작성하는 트레이닝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기사를 쓰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청이라든지 또는 뭐 제주관공서들 여기 보면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라는 그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도자료가 아주 기사체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관심 있는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리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인터넷 구글링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 만약에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 있는 키워드 하나. 과학? 네. 우리 이사장님 제일 신났어요. 자, 빨리 끝내라는 말 이야기로 듣고 네.
과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그 고흥에서 발사한 나라호 성공 기사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넣고 우리나라 또는 외신에 나오는 기사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호 발사 성공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사체가 있습니다. 그 기사체를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기자 교육을 3개월, 6개월 안에도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속성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기사를 그대로 워딩을 해본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3개월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문화경제신문에 이제 우리 강 회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아이디를 주시면 거기 기자 회원 등록을 해주시면 바로 이 신문에 기자로서 기사를 올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리시면 편집국에서 여러분들의 기사를 교정해서 출판을 이제 하겠죠. 그러면은 본 신문사의 신문 그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좋은 기사는 저희 신문뿐 아니고 저희 관련된 신문사에도 충분히 같이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기사를 알리는 거. SNS에 인터넷 신문의 장점은 뭐냐면 종이 조판 신문은 매일매일 신문을 지켜서 나가야 되고 그 신문 부수에 의해서 평가가 되지만 지금 조중동이든 메이저 신문사들도 다 인터넷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사를 써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사를 알리시면 아까 우리 그 영상 봤죠? 유튜브 18,000에 뭐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여러분들의 좋은 기사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종을 하나 취재를 했다. 그러면 메이저 신문사들에서 그 기사를 삽니다. 그리고 사진도 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자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취미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사 내용 피드백 하는데 이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독자들이 다 좋아하진 않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냉정하게 비판할 수도 있고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욕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기자로서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사가 팩트로 쓰여졌다라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물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적인 기사를 썼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물리시면 안 돼요. 세상을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살아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대범하게 이 기사가 검증하고 검증해서 사실 기사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 기사를 쓰시고 그리고 내가 올린 신문사의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떤 당당한 기자가 돼서 줬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핸드폰은 지금 현재 핸드폰은 방송기기이자 신문사를 운영하는 하나의 신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한 50줄의 기사도 중요하지만 한 장의 사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 가지, 물론 사진 작가들이 찍는 여러 가지 구도라든지 그런 뭐 심도, 그 다음에 렌즈, 조리개 조작 이런 것까지는 우리는 알 필요 없지만 보도 자료 사진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인물은 크게 찍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단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저 뒤편에서 말하는 사람이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거는 기사 사진으로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나 사진도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는 누구를 위해서 쓴다? 국민 또는 독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 자체가 하나의 글보다 더 큰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사진을 앵글에 크게 찍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제주도지사다. 저 사람이 제주도 시장이다. 저분이 우리 강용덕 이사장입니다 하고 사진을 크게 찍어주는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 수직과 수평선을 꼭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예쁘게 찍는다고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돌려서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위쪽으로 보고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도 사진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그 황금 분할이죠. 이렇게 그 휴대폰 안에 보면 그 세 가지 줄이 놓잖아요, 그죠? 그걸 3등분, 황금 분할이라는데 그것을 꼭 켜가지고 어디에 맞추느냐? 수평선은 이런 행사 때는 이런 식에 맞췄습니다. 현수막이나 그 다음에 수직은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그 행사장에 있는 데다가 틀을 맞춰놓고 사진을 찍으시면 여러분들 보도 사진으로 쓰기에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이상 찍어야 됩니다. 3장 이상.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행사에 뭐 세계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앞에 나가서 누가 발표를 하는데 너무 저 사진을 꼭 찍어야 돼 하고 찍었는데 대체적으로 집에 돌아보면 발표자들의 눈이 대체적으로 감겨 있어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눈이 감겨 있는 사진을 기사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연사 같은 경우 취재할 때는 연사 기능을 설정해 놓고 사진을 3장 이상 이렇게 한번 누르면 5장씩 찍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눈이 떠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제스처라든지 표현이 잘 돼 있는 사진을 골라서 기사로 쓰시는 게 좋은 기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아라.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만히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기사로 내보내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접점들이 맞춰졌을 때 그때 사진을 찍어서 그 밑에 사진의 설명을 달면 독자분들이 저 교육이 참 중요했구나, 참 좋았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동영상은 아까 우리 제주문화경제신문에 외국인 학생이 기사를 쓴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사진이 있고 밑에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은 유튜브로 링크를 달면 되지만 동영상을 찍을 때도 똑같습니다. 동영상을 찍을 때 너무 흔들다거나 아니면 이펙트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독자가 어려워요. 독자가 보기가 되게 힘들다는 것은 그 기사를 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 촬영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인물은 크게 찍습니다. 인물은 크게 찍고 아까 잘생긴 학생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인물은 크게 찍고 두 번째 수직과 수평은 항상 맞춰야 됩니다. 수직과 수평은 항상 맞추고 동영상을 올릴 때는 30초에서 1분 이내에 동영상을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보면은 빨리 보죠. 한 몇 초 정도 딱 보고 판단해요. 그렇죠. 아주 신중한 학생이에요. 2분, 3분 같은. 저는 한 5초 보고 넘겨요.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처음에 제목 딱 보고, 이 동영상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처음에 딱 보고, 눌러보고, 제껴서 그냥 이렇게 제끼는데, 우리가 만든 영상 기사도 실제적으로, 영상 기사가 길면, 그 밑에 그 동영상 시간 나오잖아요. 뭐 10분 이러면 안 보는 거죠. 특별하게. 안 그러면 보되 빨리 돌려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기사에 올라가는 것은 한 1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꼭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인터뷰를 담으실 때 어떤 단체장 나중에 우리 강용덕 이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실제 해보세요. 또는 부모님하고도 인터뷰를 해보세요. 저는 세계문화경제신문의 홍길동 기자입니다. 이번 UNW 행사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의 행사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 다 있죠. 그 녹음 기능을 켜시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과 우리 강용덕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인터뷰를 담으시고 그것을 다시 리라이팅을 해서 기사를 쓰고 영상은 그대로 편집해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는 아까 SNS로 우리가 프레스 릴리즈를 하면 동영상은 SNS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채널은 유튜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프레스 릴리즈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없이 달려왔는데 거의 1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30분 안에 끝나기로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할애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이 교육 자료는 우리 강용덕 이사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메일도 적혀 있으니까 저한테 메일로 문의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기사를 쓰시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면 기사를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교정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생각나는 단어? 미디어 리터러시. NG.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에서 가장 기억 남는 키워드. 미디어 리터러시. 네, 좋습니다. 자, 기자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기자란. 자, 기자란보다 누가 대답할 분? 그날 예, 생각났어요. 자, 다시 갑니다. 준비하시고. 기자란. 그날 역사를 전해주는 사람.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두 키워드가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키워드였습니다. 네, 기자란 그날의 역사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정말 전 세계를 누비시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 능력을 갖추고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